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투가의 이정엽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식 가치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고요. 특히 현금흐름 할인법, DCF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이 영상이 왜 중요한지, 많은 분들에게 왜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재무제표 영상을 열심히 보신 구독자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이 그 영상들의 피날레 영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열심히 읽고 리서치를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기로 결정했을 때는 현재 주가가 매력적이라고 느껴져야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현재 주가가 매력적이라고 생각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주식의 실제 가치를 알아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가치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이해를 하시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고 파실 때 주식을 언제 사야 되고 또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사야 되고 왜 팔아야 되는지 그 기준점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영상 뒷부분에 제가 주식 가치 평가하는 방법 중에 정말 중요한 방법인 여기 보이는 현금흐름 할인법, 영어로는 Discounted Cash Flow인데 이 모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슬라이드로 물론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래도 이게 쉽지 않은 개념이어서 제가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실제로 만든 DCF 모델을 가지고 직접 같이 이렇게 가치 평가하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이 엑셀을 다운받아서 개인적으로 참고하시라고 영상 아래 링크를 걸어 둘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가기 전에 이 영상의 간단한 목차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첫 번째는 일단은 주식의 가치 평가하는 방법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멀티플 방법이고 두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DCF 방법이에요. 그리고 현금흐름 할인법, DCF가 무엇인지 자세히 말고 일단 개념적으로 한번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복잡한 거 싫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번, 2번만 봐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주식을 더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가치 평가라는 걸 직접 해보고 잘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부분까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부분은 이제 DCF라는 걸 할 때 되게 중요한 계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미래의 돈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그 공식이 있는데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네 번째는 이제 현재 가치 환산 계산법에서 할인율이라는 퍼센티지를 넣어야 되는데 어떤 할인율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자세하게 가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갈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월가 쪽에서 이쪽에서 오래 일했기 때문에 실무적인 뭔가 여러분들이 큰 고민 안 하시고 편하게 결정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이제 마지막으로 Terminal Value라고 잔존 가치라는 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만 이 DCF라는 거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제가 만든 DCF 샘플로 한번 같이 가치 평가라는 거를 해볼게요. 그래서 6번을 보시면은 3, 4, 5번이 좀 정리가 확실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제가 올릴 DCF 모델을 다운받아서 봐도 잘 모르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또 제가 댓글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의 가치 평가를 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주식의 주가라는 거를 생각할 때 이 공식을 가지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공식이 저는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공감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저는 주식의 주가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 회사의 펀더멘털이죠. 그 회사의 성장률이 얼마나 빠른지, 마진율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그 회사가 속한 산업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리고 그 회사의 경영진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말하는 게 그 회사의 펀더멘털인데, 우리는 투자자로서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이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펀더멘탈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렇게 막 변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후에 어떤 회사의 펀더멘탈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결정을 내리셨다면 그 판단은 6개월 후에 그리고 1년 후에도 여전히 유효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가를 움직이는 게 이 펀더멘털이고요. 또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심리적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심리적인 거를 예측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를 맞추는 게 사실상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설령 맞췄다고 하더라도 이 심리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하루 사이에 정말 빠르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의 주가는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주식을 할 때 길게 보고 하시라는 이유가 결국에는 펀더멘털을 보고 하시라는 거예요. 펀더멘털을 보고 주식을 해야만 이 요동치는 심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해서 주식을 사야 될 때 팔고 팔아야 될 때 사는 이런 실수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심리적인 거를 예측을 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잘하시면 큰 돈을 버실 수 있겠죠. 정말 짧게 사고 팔고 해서 큰 돈을 버실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제가 주식의 주가를 생각하는 방식인데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주식의 가치 평가를 하는 방법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 멀티플 방법이에요. 제가 이거를 상대적 가치 평가라고도 했는데 바로 왜 그렇게 말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멀티플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PER이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PE ratio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5개를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라는 회사를 리서치를 하시는데 2021년도에 EPS가 예를 들어서 1불일 걸로 예상을 했어요. 작년에는 90센트였는데 이 회사가 계속 성장해왔고 펀더멘털이 좋고 마진율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90센트에서 올해 1불로 올라갈 걸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럼 결국에 그 1불의 EPS를 어떻게 주가로 환산하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결국에는 이 PER이라는 거를 예측을 해서 그 EPS에 곱해줘야 돼요. 만약에 PER이 1이라면 1불 곱하기 1에서 주가는 1불이 적정가겠고요. 만약에 PER이 10배라면은 1불 곱하기 10해서 주가는 10불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 PER이라는 게 굉장히 심리적인 걸 잘 반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바뀌어요. 그래서 적정한 PER을 내가 생각하는 EPS에 곱해주는 게 맞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시장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멀티플을 상대적 가치 평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S&P 500의 2021년 평균 PER을 봤더니 25배래요. 그리고 그 500개의 2021년 평균 매출 성장률을 봤더니 8%였고 똑같이 2021년 영업이익률을 봤더니 10%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회사의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시장의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 즉 펀더멘털을 비교를 해보면은 PER이 25보다 높아야 될 수도 있고 낮아야 될 수도 있겠죠. 다르게 말하면 내가 보는 회사의 펀더멘털을 이 시장의 펀더멘털과 비교를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PER을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 회사 A의 매출 성장률이 똑같이 8%, 영업이익률이 10%였어요. 그러면 시장이랑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25배 정도의 PER을 곱해주는 게 맞겠구나. 그러면 내가 생각한 2021년도의 EPS는 1불이었으니까 이 회사의 적정한 주가는 25불이겠구나.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에 이 회사의 주가가 10불로 거래가 되고 있으면 25불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굉장히 싼 거겠죠. 그러니까 사는 게 맞겠고, 만약에 이 회사의 주가가 막 50불로 거래가 되고 있으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지 않는 게 맞겠죠. 물론 우리가 이 회사의 펀더멘털을 생각할 때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거 말고도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펀더멘털을 시장과 비교해 본 다음에 25배보다 더 높은 PER을 적용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더 낮은 PER을 적용하게 맞는지 이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장과 비교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회사의 경쟁사의 평균이랑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회사가 제약회사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들의 2021년 PER 평균을 봤더니 20배였어요. 그리고 그 회사들의 2021년 매출 성장률을 보니까 5%, 영업이익률은 7%. 그러면 적어도 이 두 가지 펀더멘털로 봤을 때는 제가 보고 있는 회사가 평균보다는 훨씬 좋잖아요. 그렇다면은 20배보다는 더 높은 PER로 거래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이 어떻게 보면 멀티플로 주식의 가치 평가를 하는 거고요. PER 말고도 EV to EBITDA, EV to Sales 등등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는 회사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인 현금 흐름 할인법 DC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 멀티플 방법이랑은 굉장히 다른 이유가 이거는 절대적 평가예요. 그래서 이 공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적정한 주가를 책정할 때 이 심리라는 거는 우리가 고려를 안 하고 오로지 펀더멘털을 가지고 주가를 책정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평가라는 거고요. 이 펀더멘털 중에서 특히 우리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주가를 책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 할인법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이 DCF 방법의 장점은 뭐냐면 절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시장이 막 비싸지건 싸지건 상관이 없어요. 나는 오로지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이 회사의 가치를 책정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변동성이 덜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객관적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DCF에도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이 뭐냐면은 이 DCF에 굉장히 많은 가정을 넣어야 되는데 그 가정이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관적인 가정이 뭐냐에
놓냐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이 회사의 내재 가치, 그 주가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DCF 분석이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DCF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는 회사가 미래에 창출할 모든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모두 다 더한 값이 그 회사의 내재 가치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사의 적정한 주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좀 숫자를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A라는 회사에 현금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현금 흐름이 아니라 잉여 현금 흐름, free cash flow를 가지고 써야 돼요. 그래서 일단 2020년도까지는 그 회사가 실제로 창출한 free cash flow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예측을 해야 돼요. 예측을 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 버켓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앞으로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몇 년 동안은 우리가 그 회사의 free cash flow를 예측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정하는 건 뭐냐면 그 기업은 영원히 운영을 할 거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DCF를 하는 거거든요. 2025년도까지만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후로도 계속 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모든 연도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 3년이 됐건 5년이 됐건 7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합쳐서 하나의 숫자로 계산해요. 이 숫자가 영어로는 terminal value, 한국말로는 뭐 연구가치, 잔존가치인데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다 예측을 했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이거를 다 현재 가치로 환산해야 돼요. 만약에 오늘이 2021년 1월 1일이라면 현재 가치로 이거를 다 땡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도 조금 이따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숫자들을 현재 가치로 환산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다 더한 값이 intrinsic value, 내재 가치 1250이 그 회사의 가치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요거를 계산하는 현재가치 환산법 그리고 연구가치 terminal value 계산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2025년도에 100불은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얼마가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 100불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갖고 싶어요. 그럼 얼마를 지불하실래요? 물어본다면 나는 그게 100불이니까 그냥 100불 내고 살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현재가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 현재가치를 계산하고 생각하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2025년도의 100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은 이거예요. 할인 기간은 우리가 2021년 1월 1일이니까 5년 후죠. 그래서 이거는 5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할인율을 그냥 8%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숫자를 넣어보면은 이게 공식이 되는 거고 이걸 계산하면 68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5년 후의 100불은 오늘날의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하면 68불밖에 되지 않아요. 만약에 할인율이 0%라면 5년 후에 100불이건 10년 후에 100불이건 100년 후에 100불이건 현재 가치로 계산했을 때 다 똑같이 100불이에요. 그런데 이 할인율이란 게 0%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돈을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공식은 이거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DCF 분석을 하실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어려워하시는 게 과연 어떤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DCF의 가장 큰 단점이 어떤 가정을 넣냐에 따라서 값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그게 딱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할인율이 8%를 쓰냐 9%를 쓰냐 10%를 쓰냐 1%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그 DCF에서 나오는 그 회사의 가치, 그 적정가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굉장히 복잡하고 테크니컬하게 제가 답을 해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해하기 쉽게 사용하기 쉬운 그런 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답으로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냥 두 번째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잉여 현금 흐름, free cash flow를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levered free cash flow, 두 번째는 unlevered free cash flow예요. levered free cash flow는 뭐냐면 이자 비용을 차감한 잉여 현금 흐름인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항상 쓰는 그 free cash flow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가 이 unlevered free cash flow인데 이거는 이자 비용을 차감하기 전에 잉여 현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DCF를 하실 때 이 levered free cash flow를 쓴다면 그 할인율로 cost of equity라는 걸 써야 되고요. 만약에 unlevered free cash flow로 DCF를 계산한다 하면은 이 외기라는 걸 써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텐데 도대체 cost of equity는 뭐고 외은 뭐냐인데 이게 사실 개념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이 숫자가 뭐를 의미하냐를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 여러분들이 보시는 회사가 자본을 조달해서 그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거잖아요.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주식을 발행해서 두 번째는 빚을 내서 하는 건데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도 비용이 들어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cost of equity 혹은 외기 8%라면 그 회사가 자본을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이 8%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할인율을 적용해야 되는지 정말 실용적인 답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회사가 정말 안전하고 튼튼한 회사다. 예를 들어 우량주죠. 뭐 애플이나 아마존, 삼성전자 이런 회사라면 할인율은 6에서 8% 정도로 쓰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회사가 우량주라고 보기 어려운 회사, 좀 초기 단계의 회사, 그렇다면은 8에서 12% 정도의 할인율을 쓰시면 돼요. 그 회사의 위험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더 높은 할인율을 쓰는 게 맞아요. 할인율이 올라갈수록 아까 그 현재 가치 공식을 생각해 보시면 그 회사의 내재 가치는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 높은 할인율 12%를 쓰면 6%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내재 가치가 낮아져요. 예를 들어서 아직 매출이 없는 바이오텍 회사, 그런 거는 뭐 12%를 쓰셔도 되고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인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9%, 10%, 11% 그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숫자는 제가 지난 8년에서 10년 동안 실무에서 일하면서 정말 수많은 DCF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월가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사용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믿고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DCF를 계산하실 때 꼭 알아야 되는 계산법이 이 잔존가치 계산법이에요. 이걸 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2025년도 이후의 잔존가치를 계산하는 공식은 먼저 2026년도에 프리 캐시 플로우를 계산하신 다음에 그 숫자를 할인율 마이너스 영구 성장률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2025년부터 이 회사는 영구적으로 매년 3%씩 성장할 거다. 그럼 그게 영구 성장률이거든요. 100은 2025년도의 free cash flow였잖아요. 그거에 1 더하기 3%를 곱해준 게 2026년도의 free cash flow인 거고요. 그거를 할인율 8%, 영구 성장률 3%를 해준 값이 1250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아까 우리가 계산했던 현재 가치 공식으로 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해보면 851불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잔존 가치 계산하는 방법인데 여기까지도 솔직히 직접 해보시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만든 DCF 엑셀 모델을 가지고 직접 해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이는 엑셀이 제가 직접 만든 DCF 모델의 예이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받아 보실 수 있는 건데 이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여기서 간단한 전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DCF 분석을 할 때는 그 기업이 영원히 계속된다, 영원히 운영을 한다라는 가정을 하고 DCF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DCF로 계산되는 이 회사의 내재 가치가 결국에는 어떤 할인율, 어떤 연구 성장률을 쓰냐에 따라서 이 값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결과적으로 이 DCF를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회사의 내재 가치는 75불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의 현재가가 65불이면 이 회사의 내재 가치보다 13% 정도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어떤 가정을 쓰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이 숫자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Sensitivity Analysis Table이라는 이거는 좀 이따가 뭔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DCF로 돌아가서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 Free Cash Flow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냥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예측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어떤 DCF는 5년만 갈 수도 있고요. 어떤 건 7년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임의적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제가 그냥 10년 동안 예측을 한 다음에 그 후는 이렇게 터미널 밸류를 계산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이 프리 캐시 플로우는 어떻게 예측을 하냐, 예상을 하냐. 사실 이걸 정확하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미래 재무제표를 다 만드셔야 돼요. 인컴 스테이트먼트도 만들어야 되고 밸런스 시, 캐시 플로우 스테이트먼트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영상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워요. 나중에 제가 직접 만든 샘플로 만든 재무제표를 여러분들이 공개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매출을 먼저 예상을 한 다음에 그거에다가 특정 마진율을 곱해서 이 프리 캐시 플로우를 또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020년도에 이 회사의 매출이 1000불이었어요. 그리고 그 해의 성장률은 25%였어요. 그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할 것 같아요. 다만 매년 성장률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2030년이 됐을 때는 딱 3% 그리고 그 후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 성장률을 3%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이 회사는 2030년 이후로부터는 3%로 그냥 꾸준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가정이고요. 그래서 이 매출 성장률을 가지고 미래의 매출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잉여 현금으로 내려가서 2020년도에 프리 캐시 플로우는 100불이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free cash flow 마진율은 10%였어요. 근데 이제 매년 성장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앞으로 매년 조금씩 마진율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 회사의 미래 잉여 현금 흐름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보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계산한 잉여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이렇게 환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식을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그 공식을 사용했어요. 지금 이 할인 비율이라는 란의 숫자를 보면은 C23이라는 숫자는 여기 할인율이잖아요. cost of equity 8%를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D16은 할인 기간이죠. 그래서 이 할인 기간을 적용해서 하면은 그 현재 가치 계산하는 공식이 나와요. 근데 여기 할인 기간은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이 2021년도 1월 1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숫자들 있잖아요. 145, 187. 이 숫자들은 각 해의 연말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라고 가정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의 145불은 1년 후의 숫자이기 때문에 할인 기간이 1이 되는 거고, 2025년도는 5년 후기 때문에 할인 기간이 5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앞으로 10년 동안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우리는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럼 가장 또 중요한 게 잔존 가치, terminal value죠. 연구 가치라고도 부르고요. 이거를 계산하는 공식도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 숫자를 다 더해주면은 이 7,506이라는 숫자가 이 회사의 내재 가치 혹은 DCF value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숫자를 주식수로 나눠줘야만 실제 주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의 주식수가 100개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회사의 주당 내재 가치는 75.06불. 결국 75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회사의 지금 현재가가 65불이라면 지금 이 주식은 내가 계산한 내재가치 75불보다 13%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할인율, 연구성장률을 뭘 쓰냐에 따라서 이 75불이 굉장히 달라져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센시티비티 테이블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연구성장률을 3% 그리고 할인율을 8%를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와 이 숫자 사이에 있는 숫자가 75불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회사는 앞으로 2030년 이후로 매년 4%씩 영구적으로 성장을 할 거다. 그리고 할인율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한 7% 정도가 맞는 것 같다. 그래서 4%하고 7%를 여기에 적용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내재 가치는 121불이 나오는 거죠. 120.94불. 그리고 이 밑에 퍼센티지는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가 의미하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이 주식을 65불에 사면은, 그리고 이게 75불까지 간다면 앞으로 15%의 업사이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연구 성장률 4%, 할인율 7%를 가정을 해서 121불이라는 내재 가치를 계산했다면 그거는 앞으로 업사이드가 86%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DCF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운받으셔서 한번 혼자 이것저것 해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